여러분도 물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외부 강의가 많이 줄여가지고 목을 많이 쓸 일은 없습니다만은 진짜 목을 많이 쓸 때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진짜 10시까지 계속 말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목은 안 쉬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단련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목을 아예 잘 안 쓰다가 목을 한 번씩 쓰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하는데 또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그 규칙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설득 스피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득 누굽니까? 오바마죠? 자, 심리학과 긍정의 심리학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심리학은 심리학인데 긍정 심리학이 대세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그러면 어디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긍정의 심리학은 그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미리 여러분이 나중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게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한마디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독감이 올 때 걸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으면 훨씬 그 독감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심리학도 우리가 꼭 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마음에 어떤 불안 요소가 있어야만 그 상담소를 가거나 뭐 정신과를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를 치유한다. 그런데 긍정 심리학은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아니죠. 이미 여기는 어떤 불안 요소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간 거고, 긍정 심리학은 심리적 안정을 그냥 유지시키는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병원도 건강검진센터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를 많이 가는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립니다. 걸릴 수가 없죠.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미리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자주 검진을 받는데요. 어떻게 큰 병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파야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야. 아프지 않으면 병원 안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기 건강하다고 막 자부하다가 나중에 안 걸리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조기에 그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듯이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변화나 이럴 때 그 심리적으로 어떤 불안 요소가 심화되거나 갈등이 심화될 때 여러분이 그때 심리상담소를 찾고 정신과를 찾지 말고 평소에 본인의 어떤 심리적 불안 요소를 좀 잘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이 평범하게 잘 단련시키기 위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긍정 심리학이에요. 저는 긍정의 심리학으로 가장 잘 선정한 게 뭐냐면 바로 성공학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학 관련 책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긍정의 마인드가 생기고 많은 실패담을 경험함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힘이 빠질 때 성공학 관련 책을 참 많이 읽습니다. 올 때 도서관에 성공학 관련 책 중에 정말 제가 많이 읽고 그 읽은 내용 중에 미리 밑줄 치고 못 지은 책도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불안할 때 그때를 기다려서 막 심리치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이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을 제가 이해시키려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 이걸 좀 덧붙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플 때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아프지 않은데 어디 갑니까? 가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정신병원에 가죠. 근데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검증의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참 요즘에 잘 활용되고 있죠. 유튜브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책갈피나 그죠? 책그림 이런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아주 10분, 15분 정도 짜리인데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잘 전해드려요. 자, 청중을 휘어잡는 방법입니다. 자, 대중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제 혹시라도 강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스피치를 할 때의 얘기입니다. 정확한 청중의 분석입니다. 자, 어떤 부분을 분석해야 될까요? 청중의 나이, 그렇죠? 청중의 나이를 분석해야 되고 또 시간대, 그렇죠? 이런 것도 분석해야 되고 또 주제, 어떤 주제를 해야 흥미로울지도 분석해야 되고 또 뭡니까? 강의 장소, 그죠? 또는 남녀 비율, 그죠?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그게 적정하게 맞아떨어질 때 스피치가 잘 됩니다. 강연이 잘 돼요. 큰 스피치를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장소에 스피치를 해가지고 한번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인원수가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1000몇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너무 이게 떨어져 있어서 너무 화려하게 너무 예식장이 좋아가지고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됐어요. 근데 아주 왜소한 장소였지만 예식장이었지만 인원수가 한 200명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그죠? 이렇게 좀 좁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더 집중도가 잘 됐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생각하면 그 큰 예식장이 학생들한테는 그죠? 효과가 좋았겠지만 집중도를 모으는 데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밀집해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같이 듣고 같이 집중을 잘해요.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히려 집중도가 낮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 간혹 이제 교양 수업을 하는데 정원이 좀 적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강의장은 크잖아요. 한 150명 앉았는데 한 50명 듣는다. 그러면 정말 띄엄띄엄 앉으면 정말 분산되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한테 이야기하다가 저 학생 보려고 고개 돌려야 되고 또 저 학생도 돌려야 되고 저 학생 돌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각자가 개인 플레이하는 휴대폰을 보고 딴청을 피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좌석 3줄을 비워요. 무조건 앞쪽에 앉도록 합니다. 그걸 불만을 품고 나가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학생고등학교 강의를 갔던 것 같아요. 학생고등학교 교사들 강의를 갔었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 그 생각외로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장소는 강당인데 선생님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조차도 띄엄띄엄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앞쪽만 좀 앉아주세요.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제가 강의에 좀 더 몰입해서 강의를 좀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뒤에 3줄 좀 비우고 앞쪽으로 앉으세요 했더니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은 대부분 싸가지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 고집이 세고 학생들한테 절대 사과 같은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중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고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오늘 이 수업 주제에 대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데 들어드리는 뜻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우리 선생님들보다 월등히 잘나서 오늘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개개인으로 질문 잘 안 해요. 선생님들 의외로 싫어하거든요. 학생들한테 질문 잘 하면서 선생님들도 질문 받는 거 싫어요. 뭐 우신고등학교, 뭐 제일고등학교, 뭐 또 어딥니까? 네, 신정고등학교 다 가봤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교사하고 특강이에요. 선생님 바꾸면 학생들을 대부분 바꿔내니까. 선생님 바뀌는데 그 선생님을 거쳐가는 학생들은 얼마나 바뀌겠어요. 자, 아무튼 청중의 분석 정말 중요하고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그 칭찬을 오프닝을 한다는 것은 청중에게 어떤 그 걸맞는 내용으로 칭찬을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중도가 높고 메모를 잘한다 그러면 야,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우리 리더십 챌린지 과목 학생들은 정말 집중도가 저번 학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내가 진짜 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데 하진 않죠. 당연히 좋은 부분을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자체가 좋아져요. 좋아져. 자, 그런 것처럼 칭찬하고요. 밝은 음성. 밝은 음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밝은 음성은 엄을 길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엄이 길어져야 밝은. 인사를 할 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이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맞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엄을 밝은 음성 그리고 내용도 밝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이 죽었죠? 자,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고 많이 힘들었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고 힘든 날들을 보낸 자기 자신에게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면 낫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애써서 그걸 막 질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지어야 돼요. 제가 했잖아요. 미인 대칭을 해야 된다고. 밝은 미소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으로 마무리합니다. 뭐 보통 마무리는 어떤 실천 사항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뭐 의지 같은 거 얘기하는데 저는 실천이 잘 되는데 여러분은 실천이 잘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1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든지요. 아니면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리더십 챌린지를 듣는 여러분이 이 울산대학교를 빛내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대를 하면서. 자, 그 다음 주제와 연관된 유머입니다. 자, 유머를 막 날리는데 그 유머가 주제하고 연관되지 않은 유머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유머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머 강사들이 온다 해서 가서 들어보면요. 너무 야한 유머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뭐 다 성인이니까 이해는 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유머를 하다가 도가 지나친 유머를 하다 보면 이게 오늘 주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말 좀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웃기려 하지 말고요. 적당히 웃기고 적당히 이렇게 양념으로 넣어야지. 그죠? 계속 웃기려 하다 보면 어떤 핵심 내용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웃다가 보면 나중에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유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주제에서 곁들여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 유머를 가지고 이 주제에 맞는 걸 찾을 수도 있고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유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유머, 그쵸? 많이 활용해 보면 좋겠죠. 자, 뭐 유머 할 소리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 대하체를 넣어라.
문장체가 아닌 구어체 대화체가 뭐냐면 문장체는요 바로 책에 있는 문장이에요.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어체 대화체는 뭡니까? 짧아요. 많이 뒤에 나옵니다, 이해가. 그다음에 중간중간 요약하기. 그래서 자, 이 내용은 핵심입니다. 제가 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른 걸 기억 못해요. 이건 핵심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랬듯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청중에 돌아갈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 강의 잘못 들은 거예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중에서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을 말해주는 공간이 어딘가요? 이걸 지금 못 맞추면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똑바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딱 펼쳤는데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내가 볼 거예요. 보는데 청중에게 돌아갈 이 서론 부분에 주제 배경 설명해야 됩니다.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은 주제 배경 설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적혔는지 내가 볼 거예요. 이걸 적었어요, 뭘 지금. 이걸 적는 친구는 지금 제 강의를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적고 그냥 중간에 동영상 탁 정지시켜가지고 탁 메모하고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럼 제가 이 설명해 준 걸 못 들어요. 그럼 난 잘 알죠. 이 친구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했죠? 그러고 나서 사회 나갔죠? 성공할까요? 열심히 살까요? 인생을? 또 요령을 부립니다. 또 요령을 부려요. 또 요령을 찾고 요령을 부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할 때 착실하게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얘기 안 했나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머리를 깎고요. 일주일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타고요. 한 달 행복하게 살려면 차를 바꿔보래요. 1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해보라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바로 정직하게 살아.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청중에 대한 결심 촉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결론 부분이죠.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훈이 이건데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실천에 옮깁시다. 이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이게 서론이 있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겠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식 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질문을 본인이 하고 답도 본인이 내요. 청중에게 꼭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집중도를 유도하는 거예요. 청중의 집중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본인의 연사의 견해를 딱 곁들이면 집중을 잘하죠. 그렇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자, 오프닝 스킬입니다. 오프닝. 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프닝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결혼은 대박일까요? 아니면 피박일까요? 여러분 결혼할 거예요? 결혼은 대박이에요? 피박이에요? 할 사람은 대박, 안 할 사람은 피박. 여러분, 떨리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떨리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이 떨리지 않고 발표 잘하려면 연습 많이 하면 되나? 준비를 많이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내릴 정답, 이 질문의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떨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 답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청중 집중 이렇게 합니다. 없습니다. 떨리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 똑같아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어떻게 해요? 실패 관문을 통과해 성공을 하지. 똑같은 거예요. 욕심쟁이. 우후. 갑니다. 혼자 잘 부르죠. 자, 결론부터 말하는 오프닝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은 자, 두괄식 표현, 미괄식 표현이 있는데 두괄식 표현을 좋아해요? 미괄식 표현을 좋아해요? 핵심이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해요? 뒤에 나오는 거 좋아해요?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이 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뭐하고 보냈어? 했을 때 주말 뭐 했니?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주말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잖아. 정말 짜증나더라고. 내가 정말 비가 안 오길 정말 바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애들 깨웠지. 깨워가지고 뭐 아빠 뭐 깨워가지고 뭐 남편 깨워가지고 내가 비가 오길래 정말 이거 어떻게 했느냐 앞에 막막하더라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저 주말 어떻게 보내는지 물었는데 갑자기 비 얘기하고 애들 깨우고 남편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이게 바로 미괄식 표현이에요. 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 핵심 나오고 그럼 답답 듣다가 그래서 뭐 주말에 뭐 비가 와서 뭐 어떻게 뭘 했다는 거야? 물으면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집에서 전부 쳐먹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두괄식 표현하면 집에서 전부 쳐먹었어. 이게 뭔지 안다는 거야. 원래는 바깥 나들이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마트 가서 부추 사서 집에서 전부치 먹고 영화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두괄식 표현을 좋아합니다. 특히 여러분 면접 볼 때 두괄식 표현을 써야 될까요? 미괄식 표현을 써야 될까요? 두괄식 표현을 써야 돼요. 면접자가 미괄식 표현을 쓰면 말이 어둠해 보여요. 두괄식 표현을 써야 돼요. 본인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성격은요, 남 앞에 서서 나서는 걸 되게 좀 꺼려하고, 그리고 남 눈치를 좀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성격이 활달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이 소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미괄식이라고. 본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본인 성격이 어떻습니까? 저는 좀 성격이 약간 소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서는 것도 좀 많이 눈치를 보고 또 잘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좀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것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결론부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행복의 비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봤죠. 그 다음에 전문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오프닝. 이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7에 시작했거든요. 정말 일찍 시작했죠. 27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이 40, 50, 60대를 설득을 시키려니까요. 저 젊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랬겠죠. 더군다나 제목이 강의 주제가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근데 내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벌써 40대, 50대 자산이 벌써 50억, 10억씩 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는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인데 열사가 딱 나와서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의를 한다고 해보세요. 쉽게 마음 오픈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저는 강의를 2시간 동안 아주 성황리에 잘 끝냈습니다. 진짜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오프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현대백화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석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하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저 젊은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뭘 알까? 직접 해봤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 조금 두려움이 괜히 왔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할 성공의 비결에 대한 강의 주제에 맞춰서 성공 관련 책을 제가 적어도 한 500권 정도는 읽어왔습니다. 혹시 성공 관련 책을 500권 이상 읽어보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한두 분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나보다 자산은 많지만 성공과 관련 책을 500권 이상 읽지 않으신 거죠? 그 500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15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자산이 50억인 사람은 100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성공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관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강의 잘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라는 사실을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그만큼 노력해왔고 실제 그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나는 성공학 관련 책을 대학생 때 정말 밥 먹듯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학 관련 지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강의를 했었고요. 자,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청중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서울대학을 내가 출신이었으면 이미 TV에도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력하면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생각하면 평생 나와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온다고 다 합니까? 하버드대 나온다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건 배우는 겁니다. 그만한 지식이 넘치는 홍수 시대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이 오프닝은 뭐냐면 자랑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나이 30 좀 넘어가지고 학부모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아이가 한 명 있을까 말까, 그죠? 하나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 40대 50대 부모님들 앉혀놓고 부모 특강했거든요. 아이를 많이 길러보지 못했지만 그 앉아있는 부모들보다 부모 관련 책은 정말 내가 많이 읽었거든요. 아이는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걸 이미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강연을 2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남을 설득시키는 이 스피치는 풍부한 배경 지식과 노하우가 묻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자기를 내세울 만한 그런 경험이나 그런 준비 과정을 표현해도 괜찮아요. 너무 시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걸로 보여요. 1시간짜리 강의하는데 자기 얘기를 20분씩 30분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이거였네요. 정말 미칩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저는 유명한 연예인 중에 강사가 온다 해서 현대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 많이 찾아갔거든요. 1시간 반 강의하는데 자기 자랑을, 자기 관련된 살아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참 중요할 수도 있지만 주제가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제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 얘기는 다 뒤로 밀리고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 좀 늘릴 수 없나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 느꼈죠. 내가 연사가 되면 저렇게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를 길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없단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죠? 스피치 하니까.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위해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지난 20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스피치 가르치는 이 내용은 제가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에 개고픈 모르겠어요. 자, 강의 오프닝 스케일. 자, 청중의 이익으로. 자, 이거 서론에서 주제 배경 설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행복 강의를 듣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저의 부자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자산이 2배, 10배, 20배까지 뛸 것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뭔가 기대를 품어주죠. 여러분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향력이 2배, 5배, 10배 정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이 리더십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자기 관리를 정말 못했는데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규칙한 습관에서 규칙적인 습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다 함께 울산대학교를 빛내야죠. 네. 자, 여러분,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면 부자의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직장인들에게 투자 비결을 소개하면서 자산을 늘려주겠다는 거죠. 투자 설명회 같은 경우에 많이 하죠. 자, 일반 문장처럼 무어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여러분을 오늘 뵙게 되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고 앞으로 자주 이 모임에 나와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길죠? 말을 그냥 1년도 힘드네요. 자, 이겁니다. 인사만 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 기쁨을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통해서 오늘 첫 인연이 여러분과 좋은 인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이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문장체잖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옷깃만 쓸 수도 인연인데 이렇게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의 리더십 역량을 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으로서 일치월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끝내면 돼요.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치는 길면 길수록 말이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어체나 대화체가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짧게 단문으로 만들어. 저도 마찬가지. 처음 제 책을 낼 때도 책도 마찬가지. 책이 너무 쓰기가 어려운데 왜 책을 쓰기 어려우냐면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문장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길어지는 걸 2개의 문장, 3개의 문장으로 나누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하고 제가 쓴 책하고 비교를 처음 해봤더니 제 문장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은 3문장은 나뉘는데 난 한 문장에 끝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아, 문장도 짧아야 청중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읽기가 쉽구나. 그걸 길게 이렇게 가져가면은 청중이 읽기 어렵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